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디지털 3D 렌더링.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복습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3D 그래픽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자, 형태를 만드는 게 뭐라고 했어요? 형태를 만드는 거? 모델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뭘 기준이냐면 3D 맥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맥스를 기준으로. 자, 모델링에서는 3D 맥스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에 명령하고,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링 라는 이 명령,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인데, 우리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요번 학기 과제로서 진행은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죠? 우리 저번 시간에 UFO 만들면서 라인으로 그려지는 명령이 있다고 했죠. 그쵸? 라인으로 그려질 때 명령. 라인으로 그려졌을 때 그냥 쉐입에서 크레이트 쉐입에서 라인으로 그렸을 때 그게 에디터블 스플라이랑 똑같은 명령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 하이 메뉴가 있었어요. 몇 개 있었냐면 3개 있었어요. 3개. 그래서 3개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제일 작은 단위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버텍스라고 합니다. 버텍스. 버텍스. 그래서 점을 버텍스라고 얘기를 해요. 점과 점을 사이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세그먼트. 그 다음에 하나의 객체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스플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하이 메뉴가 버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운 게 있어요. 버텍스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렇죠? 커브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버텍스에 대한 어떤 그 종류를 배웠어요. 그래서 직선인 점을 갖다 뭐라고 했냐면 코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D 그래픽에서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베지어 커브가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스플라인 개념은 뭐냐면 스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무스. UF 할 때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그래도 기본 개념이라던가 그 다음에 버텍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할 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모디파이 리스트들을 좀 이해를 해야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뭘 배웠냐? 자, 쭉 뽑아내겠다 라고 하는 뭐였냐면 익스트루드 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자, 구부리기다라고 하는 밴드 기능을 배웠습니다. 그쵸? 또 뭘 배웠냐? 그때 넘스 모델링이라고 해서 폴리건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모델링 방법으로 뭘 배웠냐면 터보 스무스 라는 명령을 또 배웠어요. 또 뭘 배웠냐면 회전하겠다 라고 하는 명령을 배웠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회전하겠다 라이노 같은데 회전하겠다 그러면 뭐냐면 리볼브라는 게 있었어요. 리볼브. 근데 여기서는 리볼브를 안 쓰고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걸 썼어요. 자,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걸 갖다가 라더라고 발음하시면 전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레이트죠, 레이트. 그쵸? 발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레이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게 뭐였어요? 레이트가. 선반 혹은 그 깎는 기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입체를 만들었고
자, 레이트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웰드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웰드. 자, 웰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버텍스, 점들을 무조건 합치는 것 같다. 뭐라고 한다? 웰드라고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웰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점들을 합치는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면에 있어서의 수직 방향에 힘이 있다고 했어요. 이 수직 방향의 힘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노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면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 방향의 힘으로 보이면은 이렇게 면을 이렇게 색깔을 볼 수 있고요. 얘가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색깔이 검게 되거나 혹은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얘를 뒤집겠다라는 단어로 뭐가 있냐면 fl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모델링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픽 프로그램을 툴로서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정리를 해서 쭉 펼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갔을 때도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줘. 그래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배웠고, 이제 나중에 뭘 배우는 거예요? 에디터블 폴리를 배우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에디터블 폴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든 형태를 다 이해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작업이 필요해요? 자, 색깔을 입히는 매핑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매핑. 근데 모델링은 무슨 축을 쓰냐면 X, Y, Z축을 쓰고요. 매핑은 U, V, W 축을 써요. 그래서 X, Y, Z구나 그러면 지금 모델링이구나. U, V, W나 그럼 매핑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왜 또 이렇게 가르쳐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여러분이 3D 그래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 요거까지 지웁시다. 요거까지 싹 지울게요. 왜냐면 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다.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 그럴 때 빛이 있어서 얘를 닿았어요. 그럼 밝은 부분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밝은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자, 스페큘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큘러. 정반사된 부분. 그래서 밝은 부분은 스페큘러하고, 이건 몰라도 전체적인 색상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꼭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디퓨즈예요. 디퓨즈.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했고요. 나중에 이제 반사광이 닿아서 어두운 데티를 어두운 부분 여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앰비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 이런 개념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매터리얼 이라는 단어와 맵이라는 단어를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UF 하면서 뭘 썼냐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썼어요.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써가지고 색깔을 줬어요. 어디다? 디퓨즈에다 줬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매터리얼은 기본 매터리얼이지만 속성이 색깔이 있다 없다 재질이 있다 없다 이것까지 표현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좀 디테일하거나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매터리얼을 더 많이 배울 겁니다. 일단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맵은 뭐가 있냐면 디퓨즈 맵 여기다 뭘 줄 수 있냐면 비트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터리얼은 재질이고 맵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서 나무 원목이다 그러면 매터리얼이고요. 그냥 시트지를 발랐다 그러면은 디퓨즈에 비트맵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질감을 주는 또 맵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범프 맵이 있었어요. 범프 맵.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 드렸냐면 구스범스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구스범스, 뭐하여튼 구스범즈를 알려드렸어요. 그때 구스범스가 뭐였어요? 닭살이라고 그랬죠? 오돌토돌한 느낌. 그래서 이 범프를 주게 되면 나무 결이 더 살아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오퍼시티 맵이라는 것도 씁니다. 오퍼시티 맵. 맵은 적어도 디퓨즈 맵, 범프 맵, 오퍼시티 맵. 오퍼시티 맵은 뭐 다른 책에서는 트랜스퍼런트 맵, 트랜스퍼런시 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오퍼시티 맵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맥스에서는 오퍼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시면 또 이제 뭘 하느냐? 잘 안 써지네요. 자, 리플렉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순서대로 외우세요. 그러면 위에 거는 뭐냐? 위에 거는 뭐냐면 반사라는 얘기죠. 반사. 얘는 굴절. 그래서 매핑을 하는 데 있어서 반사와 굴절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지 사실적인 느낌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 리플렉션이 됐다. 뭐가 된 거예요? 얘는 거울이 된 거죠. 자, 거울이 됐으면 여기다가 디퓨즈를 줘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자, 굴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IOR이라고 얘기합니다. 굴절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굴절률은 1.33. 얘는 뭐예요? 물. 1.5에서 1.7. 얘는 유리. 아크릴은 1.53. 이 정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89. 얘는 강화유리. 그래서 IOR 값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핑에서는 자, 스펙뷰러 디퓨즈 앰비언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매터리얼이라는 개념과 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사와 굴절을 이해하셔야 되고 굴절에서는 1.33 물, 1.5에서 1.7 유리, 그 다음에 1.89는 강화유리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유, 어렵죠?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3D 다른 프로그램을 갔을 때도 자신있게 쓸 수가 있어요. 정해진 값대로 하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근데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3D?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이제 매핑이 끝났어요. 매핑이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매핑이 끝나면 이제 뭘 하냐? 라이팅을 해야 되죠. 자, 라이팅을 하는데 여기 안에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리깅이라는 작업이 하나 들어갑니다. 리깅을 할 때는 우린 주로 뭘 쓸 거냐면 아이패드라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스킨이라고 하는 모디파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뼈를 구속을 할 거예요. 뼈를 구속해야지 뼈가 움직였을 때 이 버텍스들이 쫓아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뼈를 숨기면 우리는 캐릭터가 움직인다, 뭐가 움직인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리깅인데 뼈를 씹는 과정인데 뼈를 씹으면서 애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하이 폴리건이 될지 로우 폴리건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과정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난 3D 해봤어 라고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라이팅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의 3색이에요. 빛의 3색. 이게 뭐예요? R, G, B. 얘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이트가 되는 거죠. 즉,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게 되냐? 밝아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밝아진다. 합치면 할수록 밝아진다는 게 얘를 뭐라 하냐면, 가산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빛을 너무 잘못 쓰게 되면 하얗게 타버리게 되고요. 빛을 안 쓰게 되면 어두컴컴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도 베이직 3포인트 라이트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설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스페큘러에 해당되는 라이트, 여기 무슨 라이트가 있냐면 핵심이 되는 라이트다. 그래서 키라이트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가 되게 되면 주로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조명들이 키라이트가 될 거고요. 만약 바깥에 나가거나 외부에 있다 그러면은 태양빛이 거의 키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키라이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섀도우라고 해서 그림자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림자. 그 다음에 디퓨저에 해당되는 라이트 무슨 라이트? 필라이트 라는 게 있고, 앰비언트에 해당되는 라이트 무슨 라이트?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왜 하느냐? 그래야지 남의 튜토리얼이나 어떤 교육 자료를 봤을 때, 아, 여기가 키라이트구나, 여기가 필라이트구나, 여기가 백라이트구나, 이거를 순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라이팅이 끝나면 이제 뭐를 하느냐?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렌더링을 하게 되겠죠. 렌더링.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야? 2D 이미지를 뽑아내는 건데, 우리 렌더링 할 때 무슨 파일로 뽑으냐면, 타가 파일로 뽑을 거다라고 했어요. 왜 타가를 하는지 저번 시간 영상에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타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비압축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저장을 하면 72dpi예요. 72dpi. 72dpi이기 때문에 72dpi는 영상에서 쓰는데 문제 없지만 출력할 때 우리가 어때요? 300dpi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영상이 나왔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가로, 세로를 줄이면서 72dpi를 줄이면서 얘를 어떻게 하냐? 150dpi를 올려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줄이면서 픽셀 수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덜 깨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압축, 아직 압축이 안 된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가냐면 알파 채널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 합성이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리터칭 혹은 포스터 렌더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리터칭을 하셔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학생들이 3D Max가 처음에 어려운 줄 알았지만 제일 어려운 프로그램은 뭐냐면 포토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맥스를 이용하면서 이 3D 그래픽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서 텀 프로젝트를 하시면 되는데, 이 텀 프로젝트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3dm3.com인데 이것도 뭐가 좋으냐면 여기 보시면은 자, 프리 3D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튜토리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튜토리얼을 하겠다. 나는 3D 튜토리얼을 하겠다. 그럼 3D 튜토리얼. 그러면 3D에 관련된 튜토리얼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서 내가 뭐 지금 보시면은 모델링 보시면 그다음 렌더링, 스컬핑은 조각하는 거, 텍스처링 이거는 매핑. 그다음에 get start는 초보자용. 그다음에 라이팅,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괜찮은 튜토리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3D 튜토리얼, 프리 스튜디오 가셔서 여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봤더니만 나는 튜토리얼 중에서 3D 맥스 중에서 뭐 어떤 걸 하겠다. 뭐 렌더링이 좀 관심이 있다. 뭐 일단 모델링 뭘 하겠다. 이런 걸 찾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모델링 하지 마시고요. 남이 했던 걸 일단 카피, 모작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버모션이라는 데 가보시면 이 에버모션은 건축 인테리어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버모션에 가셔서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판매를 하는 거고 여기 튜토리얼이 있어요. 에버모션 튜토리얼 가보시면은 건축 인테리어에 관련된 모든 튜토리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건축 인테리어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한번 해볼래요. 하는 사람들 있으면 에버모션에 있는 튜토리얼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델링을 하시는데 뭐 요런 소품들은 절대 만들지 마세요.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안에 있는 벽, 창문틀 요 정도 만드시면 되고 이런 모델링 파일들은 제가 나중에 제공해 드릴 거예요. 대면 수업 때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외장하드를 가져오셔서 그걸 다운받으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매핑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라이팅이 더 중요해요. 라이팅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낮과 밤이냐 어떤 분위기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버모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데가 3D 토탈이라는 사이트예요. 3D 토탈. 3D 토탈에도 가보시면은 여기 튜토리얼이 있어요. 튜토리얼 눌러서 난 3D 튜토리얼 보겠다. 3D 튜토리얼이 쭉 나오면서 여기서도 3D 맥스 관련된 거 995개나 있네요. 그쵸? 텍스처링 관련된 거 731개, 모델링 된 거 1000개, 그 다음에 렌더링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뭐 리깅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V-Ray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런 데를 쭉 찾아보면서 나 이런 모델링을 한번 이런 튜토리얼을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를 얻겠어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알려드린 건 이제 스케치팹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치팹. 스케치팹을 보시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3D로 보여줘요. 그래서 봤더니만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걸 나 이런 걸 하고 싶어.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해서 풀스크린을 볼게요. 풀스크린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작은 스크린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모델 인스펙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딱 누르시면은 자, 뭐가 있느냐 와이어 딱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모델링 어떻게 됐는지 확대 축소하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와이어를 보실 때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이 샘플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삼각형은 이제 게임 엔진이나 이런 데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사각형으로 모델링 하다가 삼각형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걸로 가야지 모델링이 어떻게 됐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캡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스컬핑이 된 거예요. 스컬핑. 자, 봤더니만 요런데 스컬핑이 됐나? 자, 와이어로 본 거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노멀 맵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노멀 맵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만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서는 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리터칭을 안 했을 때 이제 리터칭해서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캐릭터를 하고 싶다면 캐릭터를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인테리어나 어떤 그런 걸 좀 찾아보겠다 라고 하면 스케치팹에 가셔서
스케치북에 가셔서 좀 찾아보시면 다양한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일단 여기 안에 와이어도 보이고 매핑도 어떻게든지가 보이기 때문에 찾아서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모델 인스펙터 이용해서 와이어 그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됐고 지브러시를 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퍼시티 맵 아까 오퍼시티 맵 뭐라 했어요?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와이어 프레임인데 여기 뭐예요? 그냥 플레인이에요. 플레인에다가 디퓨즈 맵하고 오퍼시티 맵을 딱 주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투명해질 거예요. 검정색이 투명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렌더링 하면 어떻게 글자가 쓱 보이는 거고 파이너는 있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3D 그래픽 과정에서 모델링, 매핑 혹은 텍스처링 그 다음에 뭐 리깅, 라이팅, 렌더링, 리터칭 혹은 포스터 렌더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남의 튜토리얼이나 남의 작업들을 봤을 때 그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복습을 해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자, 어라인하고 그 다음에 어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요거 두 가지를 할 건데 어라인은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어레이는 배열이에요. 배열. 그쵸? 배열. 근데 배열을 하는데 어떻게 배열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레이 종류는 몇 가지가 되죠? 저한테서 캐드를 배우셨으면 이건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레탱글러 어레이 레탱 레탱글러 어레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폴라 어레이 그 다음에 패스 어레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렉탱글러 어레이는 뭐냐면 5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 5와 열을 받쳐서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는 게 렉탱글러 어레이고요. 폴라 어레이는 뭐냐면 원형이 있다. 이 센터점을 중심으로 얘가 회전해서 배열하는 게 폴라 어레이. 패스 어레이는 뭐냐면 어떤 얘가 있는데 이 선을 따라서 쭉 배열되는 거. 그래서 어라인 어레이 이런 개념이 오늘 알려드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맥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맥스를 가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팁팟을 하나 만들게요. 팁팟. 제가 습관을 알려드렸는데 그중 가장 또 중요한 습관이 뭐였냐면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하면 무브를 눌러서 항상 여기를 어떻게 하냐 0,0,0으로 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얘를 크게 보겠다 하면 Alt W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 할 때는 이거는 F4를 눌러서 와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엣지드 페이스라고 해서 와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도 모델링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일단 여러분들은 아직 3D가 약하니까 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Shift 누르고 Move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복사를 한다고 했죠? 자, 복사할 때 Copy, Instance, Reference가 어떤 개념이다 라는 거 알려드렸죠? 카피는 뭐예요? 카피는 생긴 형태만 같은 거예요. 속성 파라미터가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인스턴스는 어떻게 되냐면 원본이 바뀌면 인스턴스가 변하고 인스턴스가 변하면 원본이 바뀐다. 레퍼런스는 원본이 변하면 레퍼런스를 변화하지만 레퍼런스가 변한다 해서 원본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카피와 인스턴스만 잘 이해해달라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카피로 할게요. 카피.
카피를 한 다음에 얘는 위로 이렇게 있다고 하고, 얘를 또 잡아서 Shift 눌러서 옆으로 또 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아래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보시면은 Al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시면 오비 기능이 된다고 했고요. 이 그리드가 싫을 때는 G를 누르시면 그리드가 사라져요. 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윗줄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딱 잡고서 어라인이라고 하는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정렬하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미러 옆에 가보시면 어라인이 있어요. 어라인. 자, 어라인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얘를 클릭해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일단 얘를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current object는 내가 지금 선택한 거예요. target object는 내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X축으로 가야 되냐? Y축으로 가야 되냐? Z축으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지금은 Z축이 맞아요. 그렇죠?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냐면 X, Y, Z 이런 식으로 놔요. 그 다음에 센터와 센터로 맞춰요. 그러면 중앙이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OK 하세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그냥 미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 선생님 이렇게 대충 맞춰도 돼요. 대충 맞춰도 돼요. 맥스는 정확한 치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대충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정밀하게 맞추겠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모델링 할 때 다 이거는 차륵 같은 모델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 쪽에서 3D Max 쓰는데 그건 왜 그렇죠? 얘가 뭐냐면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벡터예요. 벡터 뭐야? 일러스트레이터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CAD 있죠? CAD를 갖고 와서 그냥 익스트루드 벽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매핑하고 라이팅으로 렌더링하는 3D 전반적인 과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CAD 파일을 불러와서 얘를 바탕으로 놓고 내가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인테리어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수 개념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유닛 셋업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잡았어요. 얘도 똑같아요. 어라인 이용해서 얘를 클릭해줘. 그럼 잘 모르겠다면 X, Y, Z축을 다 체크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커런트 오브젝트와 타겟 오브젝트를 뭘로 하느냐? 센터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OK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한쪽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을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축에 하기 힘들면은 네 축을 같이 보면서 4개의 뷰포트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라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어라인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몰라요. 그냥 기본 어라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있는데 어라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미러가 있었어요. 미러, 그쵸? 자, 미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미러. 선택을 안 했네. 왜 안 했을까? 자, 미러. 자, 미러에서 딱 보시면 어떻게 되냐? 자, 노클론. 그럼 복사가 없다는 거야. 그럼 X축, Y축 가겠다는 건데, 카피하고 옵셋이 뭐예요? 일정 거리만큼 떨어지는 거죠? 얘를 갖다가 뭐 2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냐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여기 클릭하고 난 다음에 드래그를 쭉 해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정도구나. 이걸 정확하게 얼마 주겠다는 게 요 정도 떨어지면 되겠구나. 요 정도 벌어지면 되겠구나.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Y축 그러면 X, Y축 Z축 그러면 위아래 그 다음에 X, Y축 그 다음에 Y, Z축 ZX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X, Y, Z 그 다음에 클론 옵션은 뭘 할 건지 옵셋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레이요. 어레이 종류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열과 줄로 맞춰서 5와 열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렉탱글 어레이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 툴바이 옛날에는
어레이가 있었어요. 여기 옛날에는 툴바 뭐 찾아보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어레이 툴바가 사라졌어요. 어레이 툴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메뉴로 가야 돼요. 얘를 잡고 자 보시면 툴스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어레이 여기 있었어요. 어레이 어쩔 수 없어요. 어레이는 지금 툴바에 나타나지 않아요. 옛날이라고 한 10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이유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레이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어레이 눌렀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10개다 그 다음에 프리뷰 그 건데 자 X축으로 쭉 벌려줘라 그럼 이런 식으로 벌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려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벌려지는데 여기와 여기가 있어요. 자, 지금 10개인데 10개는 너무 많으니까 3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3개가 쭉 깔렸죠. 이런 식으로. 다시요. 이 정도에 올려놓고 3개를 깔도록 할게요. 툴스에서 어레이 이용해서 프리뷰 눌러서 몇 개 깔겠다? 3개. 깔고 여긴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깔게요. 200이라고 합시다. 자, 200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하나와 하나의 간격이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 200.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는 얼마냐면 토탈 누르면 600에 3개를 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야 돼요. 지금 3개를 깔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와 하나 간격이 200씩 깔아라는 얘기고요. 얘를 눌러서 토탈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면 전체 600이라는 길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3개를 깔라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200,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갖다 10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와 하나 간격이 얼마인 거야? 1000 하고 난 다음에 3개 하면 안 떨어지니까 얘를 4개로 놓읍시다. 자, 1000에서 4개를 놓고 보면은 하나와 하나 간격이 얼마예요? 250씩 깔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도 필요하다 그러면 2D 여기서 이걸 3개를 깔겠다. 그럼 애들이 여기다가 이제 Y축을 클릭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XY축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Y축 여기서 이렇게 쭉 깔아야 돼요. Y축으로 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D 그럼 세 축을 쓰겠다 그러면 뭐 2개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요? Z축에다가 인크리먼트를 줘서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깔아놓고 오케이 그러시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O와 열로 쭉쭉 깔 수 있겠죠. 이것도 너무 많이 깔면 어떻게 되냐 너무 많이 깔게 되면 컴퓨터가 버벅버벅 됩니다.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또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뭐냐면 플록시라고 해서 가상의 형태를 만들어줘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데이터 관리하고 라이팅하고 매핑하고 리터치하는 이런 과정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도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무한정 깔 수가 없어요. 무한정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 데이터 관리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 모델링도 어렵지만 뭐 언레벨은 면 뜯는 것도 어렵고 또 뭐냐면 뼈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동작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도 확인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추석이 끝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작업을 해보시고 삽질을 좀 해보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뭘 하겠구나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렉탱글 어레이를 알려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리셋해서 자 이제 폴라 어레이를 한번 할 건데 폴라 어레이를 할 때는 저는 그냥 스피어를 하나 놓을게요. 스피어 하나 놓고 자 뭔가를 만들어서 항상 어떻게 됐어요? 0,0,0에다 놓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박스를 하나 놓을게요. 박스 자 박스를 넣는데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안 뜰 때는 한번 살짝 흔들어 줘야 돼요. 가끔씩 오류가 있어요. 자, 0, 0, 이렇게 넣고 얘를 어떻게 돼요? 옆으로 한쪽 방향으로 얘를 박스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드는 없앨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4 불러서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회전해서 배열을 하면은 이제 뭐예요? 콜라 어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해서 어레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레이 하겠다. 그래서 툴스에 가셔서 어레이가 있어요. 자, 1D, 프리뷰, 그 다음에 토탈.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Z축 방향은 360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때요? 360도에 10개를 깔겠다 라는 개념으로 가겠죠. 잘 될까요?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10개를 깔겠다 그러고서는 클릭을 해줬다면 어떻게 되냐? 10개를 깔긴 깔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축에서 막 회전은 끝냈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망했어요. 왜 그러냐? 자,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축이에요. 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데 여기 스피어 쪽의 축으로 가서 얘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박스를 잡으니까 박스 축을 중심으로 쭉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축을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스피어 구 쪽으로 가야 돼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쉬운 방법, 하나는 좀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축을 가고 난 다음에 여기 Use Pivot Point Center를 지그시 누르면은 이 세 번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는 뭐냐면 갖고 있는 개별축으로 가겠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중앙축으로 가겠다. 얘는 뭐냐면 지정한 축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걸 세 번째를 놓습니다. 세 번째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픽이라는 게 있어요. 픽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스피어 001이라는 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갔는데 많게 되면은 지목대로 갑니다. 그래서 방법을 얘기하자면 이걸 세 번째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픽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클릭해요. 그러면 오브젝트의 중심축으로 가요. 그러면 박스를 잡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축이 오브젝트가 있죠? 그냥 간단하게 어레이 이용해서 자 얼마 360도에 프리뷰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이렇게 10개가 쭉 배열되는 거죠. 10개를 할 거냐 9개를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배열이 끝났다 하면 OK 누르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습관은 뭐였냐면 뭔가를 만들었으면 0,0,0에 놔라 라는 습관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 뭔가를 했으면은 모델링 끝났으면 모델링을 풀어줘라 라는 그 UFO 만들 때 얘기해서 풀어줘라 라는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뭔가 설정을 했으면 다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축이고 얘를 뷰축으로 처음으로 바꿔줘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돼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스피어 그 다음에 여기 지정한 축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 잡아도 어떻게 해요? 다 스피어 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모델링 할 때 굉장히 많이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뷰포트에 보이는 축이고 개별축으로 가라 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잡았을 때 개별축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캐릭터나 이런 거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좀 심화했을 때 하는 방법인데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하이러키라고 있어요. 하이러키 크레이트 뭔가를 만드는 거고 모디파이는 뭔가 수정하는 거고 하이라키는 계층 구조예요. 하이라키에 가면은 피봇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박스 01을 잡고 피봇이 있는데 자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 F 피봇 only 이걸 딱 누르시면은 얘를 움직일 수 있어요. 피봇을. 근데 아까 전에 스피어를 어디에다 놨어요? 0,0,0에 놨죠? 그럼 얘도 0,0,0에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풀어주면은 피봇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이러키에 있는 피봇을 이용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봤더니면 다시 얘를 F
오브젝트 only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센터 오브젝트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라인 옆에 하이라키 리셋 오브젝트 리셋 피봇 이걸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브젝트에 이렇게 가겠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서는 폴라어레이를 하고 싶지만 폴라어레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이라키에서 피벗에서 F의 피벗을 이용하시면 얘를 어떻게 하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얘를 움직일 때 우리가 스피어를 0,0,0에 놨기 때문에 0,0,0을 놓고 난 다음에 얘를 또 풀어줘야 돼요. 다 끝났으면 풀어줘야 돼요. 이거 안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 피벗들이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모델링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이제 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왔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폴라 어레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프리뷰 5개, 6개, 7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내가 지정한 어떤 오브젝트를 픽으로 잡아서 거기다 피봇을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하이러키 세 번째 가시면 피봇에 F의 피봇니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하냐 원하는 곳에다가 피봇을 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봤더니만 이 피봇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여기로만 가는 거야. 다시 얘를 피봇을 바꾸겠다면 F의 피봇니를 이용하거나 F의 오브젝트 센터 어라인으로 바꿨구나. 그냥 리셋 그러면 리셋 하시면 초기화로 가네요. 그쵸? 원래 여기 센터 투 오브젝트가 있었는데 센터 투 오브젝트가 아니라 피봇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버전업을 하면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셋 피봇 하면 초기화 됐고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도 지금 여기로 갔으니까 나중에 뭐 하면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걸 필요하면은 리셋 오브젝트에서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라 어레이를 했고요. 자, 이제 패스 어레이를 할 건데 자, 일단 티팟을 하나 만들게요. 티팟 하나 만들었으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무브를 눌러서 0,0,0에 놔달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갈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을 할 건데 자, 라인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스무스와 스무스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드럽게 스플라인 곡선으로 그리겠다라는 얘기죠. 그쵸? 스무스와 스무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다 놓고요. 자, 프론트 뷰에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어떤 선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잡아야겠죠. 이 오브젝트가 어디로 가면 돼요? 선을 따라서 배열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배열하겠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어레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어레이에 없어요. 맥스가 좀 이상해요. 있어야 될 때 어레이 방법 중에 렉탱귤러 어레이, 폴라 어레이, 그 다음에 패스 어레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렉탱귤러 어레이는 그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폴라 어레이 같은 경우는 중심축을 잡아주세요. 패스 어레이는 스페이싱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스페이싱 툴이라는 게 옛날에 있다가 어라인에 갔나? 여기 보시면 스페이싱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야 돼요. 어라인에 있는 스페이싱 툴. 참 웃겨요. 그쵸? 그래서 오브젝트를 잡고 난 다음에 픽 패스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놓을 거예요. 3개를 놓을 거냐, 4개를 놓을 거냐, 5개를 놓을 거냐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카피냐, 인스턴스냐 원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스타트점을 여기서 처음부터 하지 말고 좀 앞으로 당기거나 이걸 뒤로 당길 수 있는 얘를 이용해서 일정 거리를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이 정도 좀 떨어져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엔드 옵셋도 있고요. 해서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그 다음에 클로즈, 그 다음에 레드 지워버리기 이런 식으로 패스를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패스 오리엔트 언제 필요하냐면 난간 같은 거 만들거나 뭐 울타리 같은 거 만들거나 어떤 것들이 길을 따라서 가로수 같은 게 있다 그럴 때 이걸 좀 쓰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 또 하나 배웠죠? 뭐 배웠냐? 미러라는 것도 배웠죠. 미러. 그래서 어라인, 어레이, 미러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작업을 좀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뭐 보자면은 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꽃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모델링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꽃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게요. 실린더. 자,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장차 꽃 봉오리가, 꽃 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항상 어떻게 됐어요? 0,0,0에 놓으라고 했어요. 이건 뭐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0,0,0에 놓고 F4 눌러놓고. 그래서 얘는 장차 어떻게 좀 얇고 길다랗게 만들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크레이트, 요 중에 스피어 이용해서 얘를 하나 놓을게요. 항상 놨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얘를 갖다가 0,0,0 이런 식으로 놓고 얘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3차원으로 볼 때는 축 하나씩만 잡아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힘들면은 뷰포트 4개에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장차 꽃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꽃잎이 되겠다 그래서 스케일. 근데 이렇게 하면 한쪽 스케일이고요. 그렇죠? 얘를 하면 한쪽 스케일. 이렇게 하면 한쪽 스케일.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갈 거냐, 세 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두 축으로 갈 거냐. 두 축은 여기서 하는 게 낫겠네요. 두 축으로 갈 거냐. 자, 얘를 이렇게 보시면서 꽃잎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ove 눌러서 얘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꽃잎을 만들었는데 꽃잎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삥 둘러서 가야겠죠. 방법은 하이러키를 이용해서 피봇을 가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중심축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픽 눌러서 얘를 클릭하시고 픽 눌러서 실린더 001, 01을 잡아놓고 얘를 갖다 축을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중심축으로 되겠죠. 꽃잎을 배열하겠다라고 해서 어레이 이용해서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360도에다가 꽃잎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6개 정도 합시다. 자, 끝났으면 어떻게 하죠? 항상 얘를 처음 상태로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튀어나왔으니까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0,0,0에 맞춰놓고 난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쭉 올리면 되겠죠? 좋았어. 꽃잎이 됐어요. 그쵸? 꽃잎인데 이제 줄기잎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잎을 만들겠다고 해서 얘를 하나 잡고, Shift 눌러서 얘를 하는데, 꽃잎과 줄기 따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카피를 해야겠죠. 인스턴스라도 돼요. 꽃잎이 커지면 줄기잎도 커지겠죠. 그래서 얘를 잡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자 얘를 회전하겠다. 그러면 이제 로테이트 이용해서 회전을 하는데 축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빙글 돌겠죠. 그래서 이걸 축을 바꿨으면 이것도 실린더 중앙축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Shift 누르고 하나 복사. 이때는 인스턴스가 좋겠죠? 여기를 놓고서 이런 식으로 복사. 인스턴스. 다시 끝났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시 처음 상태로 바꿔달라고 했고요. 자, move 눌러서 얘를 갖다 위로, 얘를 또 아래로. 자, 이런 식으로 꽃잎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네요. 힘들죠? 그래도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자, 그룹인데 얘를 전체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 뭘 줄 거냐면 여기다가 그룹이라는 걸 줄게요. 그룹.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플로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플로워.
자, 그룹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을 만들어서 그룹을 놨어요. 그룹을 놨는데 이제 한 덩이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아, 욕심이 생겼어요. 꽃잎이 약간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면서 구부러지고 싶어요. 그럼 그룹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 여기다가 구부리겠다는 명령이 뭐였죠? 밴드가 있었죠? 밴드 이용해서 얘를 구부려요. 구부리면 돼요. 구부리면 되는데, 이 밴드도 무슨 활인가요? 얘가 전체가 다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리미트 에펙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구부려 놓고 리미트 에펙이라는 걸 눌러요. 그 다음에 이제 어퍼만 구부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가상의 형태 기즈모가 있는데 밴드 기즈모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위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에서 밴드를 구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각도 요걸 좀 찾아서 이런 식으로 구부리면 되겠죠. 자, 구부렸는데 지금 봤더니만 줄기가 어떻게 딱딱딱딱 끊겨있죠.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 보여요. 이게 무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부드럽게 구부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그룹 상태로 돼 있죠. 그럼 그룹 상태로 돼 있으면 얘를 줄기만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룹이니까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언그룹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언그룹을 하는데 언그룹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인테리어를 할 때 제가 가구 소품이라 이걸 드릴 거예요. 근데 드릴 때 대부분 그룹 상태로 되어 있어요. 얘를 언그룹 하게 되면요. 나머지가 나중에 다 분해가 돼가지고 다시 그룹 만드는데 힘이 엄청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기서 그룹 아래 가보시면 오픈이라고 있어. 오픈을 딱 누르면 어떻게 하냐? 일시적으로 얘가 그룹이 풀려요. 그 다음에 여기 실린더를 잡아요. 실린더 아래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 자, 높이 세그먼트를 많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렉스는 면의 수가 증가하면 부드러워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 이용해서 다시 온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또 움직일 수 있어요. 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여기서 클로즈라는 걸 눌러주시면 얘가 다시 그룹 상태가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작업하다 보면 그룹으로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룹으로 갔는데 그룹 상태에서 다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 언그룹을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뭔가를 변화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오픈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주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클로즈를 이용해서 다시 그룹 상태로 가야 돼요. 똑같아요. 자, 꽃이다. 내가 색깔을 줄 거예요. 색깔을 줄 건데 자, 얘는 다시 이쪽으로 보낼게요. 자, 색깔을 줄 거다. 색깔을 줄 건데 여기다가 내가 빨간 꽃이야. 노란 꽃이 아니라 노란색을 줬어요. 디퓨즈에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매터리얼은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라고 써 있어요. 자, 색깔을 주겠다 하면 어때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라는 거 이 세 번째를 클릭하시면은 색깔이 들어갔어요. 자, 색깔이 들어갔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다 노란색이 됐죠. 아니야. 꽃잎 색감은 노란색이었어. 녹색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때 일시적으로 오픈이라는 걸 엽니다. 열어서 자, 여기 줄기는 자, 컨트롤 키가 다중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용해서 녹색 뭐 이런 걸 주면 되겠죠. 녹색인데 좀 진한 녹색으로 하자. 그래서 assign 녹색. 그 다음에 여기 이 꽃몽머리는 빨간색. assign. 꽃잎이 됐어요.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를 잡아서 얘를 다시 close 하셔야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그룹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길이 있다 그러면 길에 따라서 뭐예요? 패스 어레이를 하는데 패스 어레이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툴스에서 어라인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스페이싱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패스 어레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이거 꼭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도 똑같이 유튜브에 가셔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스마트 디자인에 가보시면은
동영상에 딱 보시면은, 자, 지금 배운 것들이 뭐냐면, 여기, 요거까지, 요걸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